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질문하지 못해서 답을 듣지 못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학은 항상 정확한 개념을 설정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나가면 됩니다.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함수란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따른 변의 길이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를 말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이 삼각함수죠. 함수에 대해서 배운 용어를 쓰자면 삼각함수는 각의 크기에 대한 변의 길이의 대응관계입니다. 이 용어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씩 이해해 봅시다. 삼각함수의 출발점은 삼각비입니다. 일단 삼각비를 외우는 방식을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외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문 필기체 쓰는 법을 활용하는 거죠. 사인은 이렇게, 코사인은 이렇게 등등으로 외웁니다.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학 공부를 좀 해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코사인 하나만 외우는 겁니다. 삼각비를 외울 때는 코사인만 외우고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세요. 왜? 코사인을 외우면 사인과 탄젠트는 안 헷갈립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외우면 어느 것이 사인이고 어느 것이 코사인인지가 제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코사인 하나만 외우는 거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코사인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코를 생각하고 코높이가 코사인의 길이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코사인 하나만 외우세요. 코사인 각과 직각을 연결하는 선의 길이가 코사인입니다. 빗변의 길이는 1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세 개를 한꺼번에 외우니까 헷갈리는데 하나만 외우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의미는 코의 높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외우시라고 그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으로 책에 나와서 사인부터 외우는데 여러모로 볼 때 코사인을 중심으로 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일단 사인과 코사인 법칙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수학을 계속 공부한다면 벡터의 내적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주로 사인보다는 코사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중심으로 외웠던 저는 공부하면서 왜 사인은 잘 안 나오고 자꾸 코사인만 나와? 하면서 투덜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곧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건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인데 많은 학생들이 어렴풋하게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정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수학의 다른 내용을 배워도 그렇습니다. 수학자들은 왜 항상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난리를 치죠? 왜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은 안 건드리죠? 답은 직각 삼각형이 가장 단순한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각형을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 그것을 결합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즉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각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에 대한 계산을 연결하면 다각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이나 각을 재는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들에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을 바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삼각함수, 삼각비, 직각 삼각형의 삼자관계 혹은 삼각함수와
직각삼각형의 이자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사실 삼각함수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성분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빗변은 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직각 옆의 어느 변이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변하죠. 이건 어렵지 않기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삼각함수에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인, 코사인 기호에 얽매여서 필요할 때 잘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할 때마다 변의 길이 비율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를 풀 때는 복잡한 사인과 코사인 함수 기호를 생각하지 말고 직각삼각형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결과만 삼각함수 기호로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이 이런 풀이 방법을 보고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진짜 방법은 직각삼각형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죠. 일단 문제의 핵심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겹친 삼각형을 펼쳐서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요. 결국 구해야 하는 것은 선분의 길이인데 삼각형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든 저렇게 배치되어 있든 선분의 길이는 똑같은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각 변의 길이의 비율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특히 여기는 60도, 여기는 30도니까 뻔하죠. 자, 여기서 2대 1대 루트 3, 그리고 여기서 2대 1대 루트 3이 됩니다. 작은 삼각형은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를 값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루트 3 나누고 그러면 이게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똑같이 루트 3으로 나누고 이것도 루트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3 대 루트 3분의 1은 20 더하기 x 대 x인 겁니다. 즉 3 대 1은 20 더하기 x 대 x인 거죠. 여기서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x는 10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의 풀이 방법과 달리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사인과 코사인 등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삼각형을 그려서 이어붙인 후 비율을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접 쓰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사실상 썼죠. 삼각비가 전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들을 이해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사인 법칙을 먼저 다루지만 저는 코사인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먼저 제1코사인 법칙을 한번 봅시다. 이 공식을 이렇게 써놓으니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코사인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우고 나면 이건 뭐 그냥 뻔한 말이에요. 이의 경우를 보면 이 A는 여기 더하기 여기겠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코사인이 코의 높이, 즉 직각과 코사인 각의 연결선이니까 바로 이 길이죠. 근데 빗변이 1일 때 이 길이가 코사인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C면 1에다 C를 곱한 것이고 이 길이도 C 곱하기 코사인 B인 겁니다. C 곱하기 코사인 B.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코사인 C입니다. 근데 빗변이 B니까 1 곱하기 B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도 코사인 C 곱하기 B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C 곱하기 B. 공식 1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제1 코사인 법칙은 그냥 코사인의 개념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울 것도 없어요.
제2 코사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들은 제1 코사인 법칙들처럼 한눈에 당연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법을 찾아봐도 어쨌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공식이 도출된 과정이 제1 코사인 법칙들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 방향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수학 자체에 관심 있는 경우라면 도출 과정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둘째, 수학에 아직 별로 관심이 없고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냥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이때 시험 보기 위해서 대략 1, 2년 정도 외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공식을 생각해낼 수 있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공식 도출 과정을 외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하니까 공식을 외우고 또 잊어먹은 공식을 추적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코사인 법칙은 이런데 이런 형태의 공식보다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형태의 제2 코사인 법칙을 외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좋은 암기법을 아신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이 형식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거나 외운 것을 다시 생각해낼 때 식을 기억하지 말고 도형을 시각적으로 기억하세요. 코사인 B를 예를 들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은 이 각 옆의 두 선분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에서 맞은편 길이를 제곱해서 빼는 것입니다. 분모로는 각 주변의 두 선분을 2배 곱해서 나누고 말입니다. 공식을 외웠다가 잊어버려도 분모에 이 뭐뭐라는 거 그리고 분자에는 어느 것을 제곱해서 하나 뺀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코사인 각 주변의 두 변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 3개뿐일 때 여기서 각의 크기나 삼각비의 값을 찾을 때 쓰입니다. 제1 코사인 법칙보다 제2 코사인 법칙의 경우에 필요할 때 모르면 상당히 곤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사인 법칙은 제법 간단합니다. 하지만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아서 잊어먹기 쉽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R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인 법칙은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지름과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의 비율을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이 공식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식의 증명 과정 일부를 외우는 것이더라고요. 사인 법칙의 증명은 사인 각의 크기가 3경우로 나뉩니다. 90도보다 작을 때, 90도일 때, 90도보다 클 때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90도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만 외우면 됩니다. 이 증명에서 출발점은 이 삼각형입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든 이 삼각형은 외접원을 따라서 이 각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이 각이 직각이 되도록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현의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하는데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걸 아직 안 배웠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일단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각이 이 각과 같아 보이잖아요. 자, 다시 사인 법칙으로 넘어와서 이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은 각과 직각을 연결하는 이 선의 길이 비율이고 따라서 이 각의 사인 값은 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사인 값은 지름인 2r, 즉 지름분의 a인 거죠. 사인 값의 정의가 이런 거죠. 사인 값의 정의가 이거분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의 사인 값은 2r분의 a. 자, 원래 이 삼각형으로 돌아가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으니까 이 각의 사인 값도 2r분의 a인 겁니다. 사인 각이 90도일 땐 더 간단하긴 한데 삼각형이 직선이 되는 형태라서 오히려 헷갈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험만 관심 있는 학생이 아니라 수학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증명의 다른 두 경우도 모두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런 풀이 보면 그래,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군. 다시 비슷한 다른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풀이 방법은 결과만 깔끔하게 적어 놓은 것일 뿐 문제를 보고 학생이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에 나타난 것처럼 그냥 척척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각삼각형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리저리 적용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평면 위에서 적용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평면을 잘라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찾아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구하기 쉬운 값을 먼저 구해야 하죠. 이 대목에서 꼭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 구하기 쉬운 것은 각도가 아니라 선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세 선분의 길이를 모두 구해봅니다. 먼저 선분 AM의 길이를 구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면체를 자르는 걸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 도형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을 따라 잘린 도형을 평면에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각 변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결국에 구해야 하는 답인 코사인 값은 길이의 절대값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한 하나의 길이를 1로 잡으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1이라 잡으면 AC의 길이는 루트 2가 나옵니다. 한편 CM의 길이는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빗변 AM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분 AL도 길이가 2분의 3입니다. 이제는 삼각형을 이루는 나머지 선분인 ML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이 면을 생각하면 ML의 길이를 구하기 쉽습니다. 두 변이 모두 2분의 1이니까 빗변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결국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중간의 길이는 빼고요. 그리고 이제 AM은 2분의 3, AL도 2분의 3, 그리고 ML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분모이는 같이 없앨 수 있겠죠. 모두 비율일 뿐이니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 변의 길이만 알고 있고 각의 삼각비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제2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공식에 때려 넣어 봅시다. 제2 코사인 법칙은 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9분의 8이네요. 지금까지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명할 것이 정말 많네요. 다른 동영상들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